60대 이상 겨울에 이 옷은 꼭 있어야 합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예순 이후의 옷 선택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몸의 체온과 활동량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기술이 됩니다. 찬바람이 예전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피로가 쌓이며 조금만 추워도 온몸이 굳는 경험이 반복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할 때 도대체 어떤 옷을 갖춰야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예순 이후에 가장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겉옷 하나만 따뜻하면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순 이후의 겨울은 한 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하, 중간 보온층이 모두 각각 다른 역할을 해줘야 겨울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겨울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옷들을 상하, 중간 보온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왜 이 옷들이 예순 이후부터는 필수인지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실패하지 않는지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하나, 목을 감싸주는 하프넥 니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순 이후 가장 추위를 빨리 느끼는 부위는 목입니다. 목이 차가워지면 어깨가 뭉치고 혈류가 떨어지며 전신의 긴장이 높아져 몸이 쉽게 굳습니다. 하지만 터틀넥처럼 목을 꽉 조이는 옷은 불편하고 피부가 예민해지는 시기라 가스란 촉감이 금방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적당히 올라오는 하프넥 니트입니다. 하프넥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선만 가볍게 덮어 답답하지 않다. 니트 자체가 무겁지 않아 어깨에 부담이 없다. 코트, 패딩, 가디건과 어떤 조합에서도 실루엣이 깔끔하다. 얼굴형이 정돈돼 보이고 인상이 부드럽게 젊어 보인다. 예순 이후의 겨울 상의는 두께보다 편안함과 보온의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케이블 니트보다 단정한 하프넥 니트 하나가 훨씬 실용적입니다. 둘, 가볍고 따뜻한 중간 보온 레이어는 겨울 전체를 좌우합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핵심은 겉옷이 아니라 중간 보온층입니다. 몸에 가장 오래 닿아 있으면서 체온을 직접적으로 유지하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중간 보온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첫째, 경량 패딩 베스트 또는 얇은 패딩 자켓. 경량 패딩은 예순 이후 가장 활용도가 높은 보온 아이템입니다. 팔이 자유로운 베스트형은 활동성과 실용성이 뛰어나 마트, 병원, 산책, 장보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무겁지 않아 장시간 입어도 편하다. 겉옷 안쪽에서 공기를 잡아줘 보온 효과가 크다. 실내에서도 부담스럽지 않다. 여행, 이동, 외출 모두 가볍게 커버된다. 특히 예순 이후엔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겉옷을 입을 때도 편해집니다. 둘째, 부드럽고 따뜻한 플리스 자켓. 플리스는 촌스러운 옷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실제로 입어보면 가장 가볍고 가장 따뜻한 옷 중 하나입니다. 실내에서 걸치기 좋고 코트 안에 넣어 입으면 보온력이 확실히 올라가며 겨울 산책이나 가벼운 외출에도 부담이 없다. 게다가 플리스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은 예순 이후 민감한 피부에 아주 잘 맞습니다. 중간 보온층이 제대로 갖춰지면 겉옷은 굳이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입어도 충분히 따뜻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셋, 겨울용 따뜻한 안감 바지는 꼭 필요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다리가 쉽게 시립니다. 다리가 차가워지면 무릎, 허리, 엉치까지 통증이 번지고 몸 전체가 굳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바지는 일반 슬랙스나 얇은 면바지보다 겉으로 티나지 않는 얇은 기모 안감 바지가 가장 실용적입니다. 무릎과 허벅지를 따뜻하게 감싸 관절 부담을 줄여주고 허리 고무밴드형이 많아 하루 종일 편안하며 실루엣은 깔끔해서 겉옷을 입었을 때 젊어 보입니다. 두껍고 무거운 겨울 바지보다 가볍고 따뜻한 기모 안감 바지가 예순 이후엔 훨씬 잘 맞습니다. 넷, 무릎 길이의 가볍고 따뜻한 롱코트 또는 롱패딩은 외출의 안정장치입니다. 겉옷은 두께보다 무게가 중요합니다. 무거운 코트는 외출을 힘들게 하고 걸음을 무겁게 만들며
어깨와 허리를 쉽게 피로하게 만듭니다. 예순 이후라면 겉옷은 이렇게 고르면 좋습니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가벼운 길이, 어깨선이 자연스럽고 움직임이 편한 디자인, 배 쪽이 부해 보이지 않는 깔끔한 실루엣, 지퍼와 단추가 부드럽게 닫히는 구조,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까지 보온이 되는 길이는 겨울 외출에서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추위를 덜 타고 오래 걸어도 몸이 쉽게 식지 않습니다. 5. 따뜻한 니트 가디건은 실내에서도 필요한 옷입니다. 마트, 병원, 카페, 교회, 모임 같은 실내 공간은 겉옷을 벗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안쪽에 입는 가디건이 없다면 갑자기 몸이 식으며 추위를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엉덩이 중간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따뜻한 가디건이 꼭 필요합니다. 실내가 의외로 추울 때 갑자기 따뜻함을 잡아주고 단정한 느낌이 있어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며 겉옷 안에 넣어 입으면 보온이 훨씬 좋아진다. 두껍지 않은 가디건은 겨울 실내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6. 중간 두께의 가벼운 머플러는 체온 보호에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목이 차가워지는 순간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컨디션이 무너지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플러는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체온을 지키는 보온 장비입니다. 다만 너무 큰 머플러는 어깨를 눌러 피로를 유발하므로 중간 두께의 가벼운 머플러가 가장 좋습니다. 목선만 부드럽게 감싸 따뜻함 유지, 얼굴빛이 부드럽고 생기 있게 변함, 코트, 패딩, 니트 어디에나 잘 어울림. 특히 은은한 색의 머플러는 겨울철 얼굴빛을 젊고 밝게 연출해줍니다. 7. 겨울용 워킹화는 옷만큼 중요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다리 근육이 굳고 겨울 외출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 신발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감이 따뜻한 구조,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 발볼이 편안한 디자인, 무겁지 않은 소재. 겨울 워킹화는 활동량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몸에 자연스럽게 맞는 겨울용 이너웨어는 겨울 전체의 기초입니다. 너무 두꺼운 내복은 움직임을 방해하고 너무 얇은 이너는 체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가벼운 이너웨어가 필수입니다. 손목까지 오는 길이, 겉옷 안에서 걸리지 않는 소재, 땀과 습기를 잘 조절하는 구조. 이너웨어는 겨울 전체의 안정감과 체온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9. 예순 이후 겨울에 필요한 옷은 한 가지가 아니라 조합입니다. 겨울 옷은 다음 3가지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가볍지만 따뜻해야 한다. 오래 입어도 편해야 한다. 실내와 외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는 옷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프넥 니트, 플리스 또는 경량 보온 자켓, 겨울용 기모 안감 바지, 가벼운 롱코트 롱 패딩, 길이감 있는 니트 가디건, 가벼운 머플러, 겨울 워킹화, 얇은 겨울 이너웨어. 이 조합만 잘 갖춰져 있어도 예순 이후 겨울은 훨씬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겉모습도 한층 정돈되고 젊어 보입니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차갑지만 예순 이후부터는 작은 추위 하나가 하루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옷들은 단순한 패션 선택이 아니라 몸과 일상을 지켜주는 필수 도구입니다. 따뜻한 옷을 제대로 갖추면 외출이 편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표정까지 부드러워지며 하루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겨울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순 이후의 삶을 더 젊고 편안하게 만드는 시니어지에터의 최신 정보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께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지에터였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